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주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장전 박사가 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집회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야, 여기 제가 이제 썸네일에 난리가 난다고 하니까 이제 억울하고 뭐라고들 하시는데 뭐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왜 난리가 났느냐? 진짜 이건 난리예요. 이제는 이재명 방탄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의도를 다 드러내는 거죠. 예, 뭐냐? 조작 기소. 이게 이재명이가 맨날 주장하는 게 검찰이 소설 썼다. 조작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재판을, 아니 어떻게 5개 재판을 다 조작 기소하고 소설 쓰냐고. 이게 상식적으로나 많이나 되는 겁니까? 아예. 그런데 조작 기소 대응 TF팀까지 민주당이 만들어 가지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라.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플랜 B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어요. 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듯이 요 얘기는 결국 죄를 졌다는 반증이 아니냐. 아니, 죄를 안 졌으면 3심까지 가게 만들어야지. 왜 재판도 다 중단시키고 그러죠? 또 이제는 재판 중단 갖고 안 되니까, 왜 재판 중단되면 나중에 또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5개 재판 중에서 제일 무거운 형량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화영, 김성태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즉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다. 김만배 유죄는 이재명 유죄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공천을, 공소를 취소하라 이거예요.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이건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조계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한미 대사가 지금 없어요. 대사 대리 조셉 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샤르제 다페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사가 아니고 대사를 대리하는 인물이에요. 대사는 아니야. 대사는 아그레망을 받아야 되고, 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국무가 인사 명령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셉 윤이 이제 곧 떠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루머가.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후임에는 아시아통인 짐 헬러, 예, 통화태 담당 부차관 보, 예, 한 국장급이죠. 짐 헬러, 이분이 이제 온다. 예, 이분이 내정되어 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 대사 후보로는 지금 그동안에 거론됐던 고든창, 모스탄, 그 다음에 스틸 박, 이런 분 말고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미국이 일본과 중국 대사는 그야말로 지난 연말에 벌써 싹 다 임명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제가 보기에 금년 하반기, 예, 에이펙 정상회담 때나 돼야 오면 빨리 오는 것이다. 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올라오면 지금쯤이요, 사람이 주체로 거론돼서 상원 청문회 과정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걸려요. 자, 그래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대사 대리 체제 또는 차석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와 불만,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서버과 운동본부에서는요, 자, 모스탄 대사의 3.5%를 실천하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모스탄의 연설로 어둠 속에 가려졌던 검은 천들이 하나 둘씩 벗겨지면서 국민들은 희망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모스탄 대사의 3.5%를 실천하자요. 그러니까 17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면 이재명 정권은 무너진다. 이런 취지의 지금 집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일 금요일 날에는요, 광화문역 3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토요일인 26일에는 서울역에서 1차 집회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명동 중앙우체국까지 가두 행진을 해요. 그래서 중앙우체국 앞에서 2차 집회를 8시에서 8시 30분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3일, 예, 7월 23일, 7월, 예,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 동안은요, 목, 금, 토, 일요일에 집중해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지금 한 달, 3주간, 거의 한 달이죠. 집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3주 동안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더위를 좀 피하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이 당부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에 큰 공이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큰 공은 안동댐 사건. 그리고 또 다른 큰 공은 또 뭡니까? 소년원. 예, 요런 세 가지 사건이 가장 중대하게 이 모스탄 대사가 쏘아올린 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스카이델의 허겸 기자, 이분이 한미일보를 장관했어요. 이 한미일보에서 이 99명의 중국 간접단 체포 작전과 관련된 시리즈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지금 본 방송에서는요. 좀 제목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간첩단 체포 작전은 극도의 기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VIP 등 소수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요. 3년여 전 작전에 관여한 군정보통의 음성을 변조한 육성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철저하게 기밀 보안을 유지한 고민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그리고 대외 접촉도 의식적으로 회피했다. 그러면서요. 미 정보원이 외국인 숙소 인근에 잠입한 점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미 정보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캡틴 Q, 캡틴 Q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캡틴 Q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미 정보원이 심어놓은 일종의 이제 첩보 요원이라는 것이죠. 첩보 요원 캡틴 Q. 자, 죄송합니다. 캡틴 코리아 안병희, 캡틴 코리아 안병희가 미 정보 요원으로 심어놓은 뿌락지다 이겁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요거를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해서 윤 대통령하고 몇몇 사람만 알 정도의 극도의 기밀로 분류돼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중국 간첩단 검거 작전, 요 작전은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음성 파일을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대통령부터 비밀 작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직접 그 대화를 갖은 몇 사람들만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안 유지가 그만큼 철저했고 기밀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정보의 외부 노출을 극도로 경계했고 대외 접촉도 의식적으로 회피를 했다. 그래서 직접 그 위에 대통령하고 그 대화를 가졌던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대외 접촉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실 아주 내내 회피해 오셨다. 그리고 작전의 기밀 정보는 심지어 사령관이나 처장 같은 인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보안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지만 직접 그 사령관이나 밑에 처장하고도 간극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당사자가 입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장감이 팽배했던 분위기도 지금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12월 3일 날 되게 다급하더라고. 12월 3일 날 오후 때부터 퍽 다급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전화 나중에 하지 하고 저녁에 이제 그렇게 조치가 되시더라고.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한미가 똑같이 부정선거에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작전 참여자들은 간파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대통령께서도 이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케이스로 그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파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리모델링 작업을 했던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공사 과정에서도 중국 관련성을 일찌감치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도 중국 문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해커였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중국 외교 차원의 중국 얘기였나요? 아니야. 그거는 이 공사를 직접 비밀 공사를 그쪽에 공사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중국 이야기가 나올 걸로 모두들 아는 사람들이 그때 비밀 공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공작이라고 하셨나요?
선구연성 건물 짓는 아니야 그게 그렇지. 예,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는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됐었어. 예, 그러면서 외국인 공동 숙소 설립에 관한 기밀 획득 과정도 전부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투입된 이론이 이 안병이 캡틴 코리아라는 거예요. 예, 캡틴 코리아. 음. 자, 그래서 이 작전을 준비 중인 참여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보안과 비밀을 유지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이죠. 네, 요 내용을 제가 일부만 한번 여러분께 그 녹음,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녹음 파일에 몇 개만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만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만 또 하나 이제 들려드릴게요. 잘 안 들리시죠? 원음이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음 파일을요, 이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두 개만 여러분들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와 관련된 임명과 관련된 동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인자를 곧 교체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하반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한미 대사관의 좌석 자리에 누가 오느냐? 짐 헬러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부차관보 대행, 통화태 부차관보 대행, 예, 통화태 담당.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요, 짐 헬러, 이분은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지금 차석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헬러 대행은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고위 외교단, 그러니까 고위 외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헬러 대행은요, 한국 근무 경험이 있고, 베이징에서도 2차례 근무를 했고,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그래서 미 국무부 내에서는요, 대표적인, 이분입니다. 대표적인 아시아통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달 말에 부임하니까 이제 조셉 윤도 곧 떠날 것이 아니냐. 조셉 윤도 떠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셉 윤은요, 우리 이제 지금 계엄 전국,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보냈는데 바로 트럼프 정부 지금 출범을 앞둔 직전 상태에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로부터도 오케이를 받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셉 윤은요, 직업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국무부 차원의 인사 발령만으로만 온 것이지 대사가 아니니까요. 아그레망항이나 상원 인준 청문 이런 거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분입니다. 자, 본래 그래서 조셉 윤이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초에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요, 지난 6월 24일 날 세미나에서 제 임기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지금 조셉 윤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국이 뭐, 좀 그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는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가,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각각 부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대사 후보로는 미셸 스틸 팍전 하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이 거론됐지만은요, 최근에는 별로 이런 이 뭐라 그럴까,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통화태 차관포,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최근에는요, 하마평조차도 제대로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하마평조차도 제대로 안 돌아? 이거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국면인 것이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하다, 낮다, 프라이어티가 별로 없다, 이거를 반증하는 얘기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필요한 적절한 수위에 그런 타이밍 놓치지 않고 대미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 보입니까? 별로 안 보이죠? 관세 문제만 갖고 매달리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수산물, 농축산물, 여기 관심이 별로 없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걸 받아주겠냐고요? 어렵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한미 대사를 가지고 일종의 채찍 역할을 하게 할 가능성도, 그 주한미 대사 임명 카드를 가지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당에서 플랜 B를 시동 걸었다. 플랜 B가 뭡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조작기 선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천을 취소해. 딱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태스크포스 만들고 2차 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바로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밝힌 지 하루 만에 요거를 갖다가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장으로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지금 앉혀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단장 단원들이 일제히 지금 여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준호는 뭐라고 했냐면, 정치검찰의 만행을 확실히 발본색원해서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적 조직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게 될 것 같다. 이미 뭐 검찰 좀 중수청과 기수청 뜯는다, 찢어버린다, 이거는 뭐 다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검찰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건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사실로 정정 죽이기 기소를 했다 라고 의심할 충분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복을 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양분하면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그리고 대남 동작은 리오남의 제보를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완전히 심리전, 여론전에 나선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방탄법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 중에 하나가 형사재판 중단을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되겠죠.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소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 관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거. 이거 다 이재명 방탄법들이 되는 겁니다. 와, 이 정도가 되면요, 이 정도가 되면 법치주의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냥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재명 방탄 정도도 아니고, 이런 노골적인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지금 파멸을 지금 유도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공천 취소 작업이야말로
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재판 개입 시도다. 이런 비판이 지금 들끓고 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이화영의 대북송금 협의가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재명만 공소취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공소취소를 하면 담당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검찰 분위기가 지금 아주 격앙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차진아 교수도요. 공천 공소 취소하지 않으면 그 공판 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겁박이 아니냐. 예. 그리고요. 검사가 공소 취소를 요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판 개입이다라고 하는 법조계의 비판도 상당하다. 이런 좀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예. 와,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